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보며 살아있을까, 어디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제 아들을. 하지만 30년 기다림의 끝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해가 뜨기 전부터 박철수 어르신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2세의 노인은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지만 오늘따라 더 쑤셨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날들이었죠. 박철수 어르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아빠는 너를 기다린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과였습니다. 절을 마친 박철수 어르신은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제일 윗칸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번엔 꼭 연락이 올 거야.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그의 손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박철수 어르신은 우체통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1층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난간을 꼭 붙잡으며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철수 씨, 오늘도 우체통 확인하러 가시나? 건물 입구에서 청소를 하던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체통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텅 비어 있었어요. 광고지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아무것도 안 왔네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으니까요. 박철수 어르신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어요. 철수 씨, 벌써 몇 년째예요? 그렇게 매일 기다리시면 몸만 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뭐 대수겠습니까?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방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쟁 당시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 해진 천 조각,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 박철수 어르신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가 민수에게 걸어주었던 것이었죠. 눈을 감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45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폭격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피랑길에 올랐어요. 박철수는 아내와 7살 아들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 손 놓치면 안 돼요. 아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밀려오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폭탄이 근처에 떨어졌어요.
으악!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박철수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아내와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민수야, 어디 있니? 박철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혼란 속에서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박철수는 피란민 수용소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아내는 높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 못 찾았어요. 아내는 그렇게 대답한 뒤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철수는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었어요. 눈을 뜬 박철수 어르신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철수 어르신은 대한적십자사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적십자사 건물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섰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복도가 펼쳐졌어요. 3층 상봉신청 창구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박철수 어르신은 가슴 주머니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창구 직원이 박철수 어르신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여직원은 그가 올 때마다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번이 18번째 신청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꺼냈어요. 벌써 작성해 온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벌써 17번째까지 소식이 없으셨잖아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어요.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적십자사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녁 6시 박철수 어르신은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 앞에 앉았어요. 상 위에는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밥이 담긴 그릇, 또 하나는 텅 빈 그릇이었어요. 민수야, 오늘도 아빠 혼자 먹는다. 박철수 어르신은 빈 그릇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100명이 상봉했습니다. 60년 만에 가족을 만난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에는 서로 껴안고 우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은 만났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밥은 반도 먹지 못한 채 상을 치웠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셀 수 없이 바라본 방향이었습니다. 비가 오네. 민수야, 너도 지금 비를 보고 있을까?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박철수 어르신은 잠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똑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는 어느새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전쟁 전 평안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빠, 7살 민수가 웃으며 뛰어왔어요. 박철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수, 오늘 뭐하고 놀았어?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했어요. 아빠,
저 진짜 잘 숨었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 대견하네. 하지만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빠. 민수가 손을 뻗었지만 박철수의 손은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민수야, 민수야. 박철수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꿈이구나. 또 꿈이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평소처럼 우체통을 확인하러 내려갔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빈 우체통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체통 안에 두꺼운 흰색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는 손놀림이 어찌나 떨리던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공문서가 나왔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박철수 어르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귀하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권에 대하여 북측에서 박민수 1958년생님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살아있었구나.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서 노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박철수 어르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만이 전부였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상봉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민수가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걱정했어요. 30년 전의 아빠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깨끗한 양복이었어요. 20년 전에 산 것이지만 아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민수를 만나야지. 박철수 어르신은 옷을 다림질했어요. 손이 떨려서 다리미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저희 민수 찾았어요. 살아있대요. 세상에, 철수 씨 정말 축하해요. 할머니는 박철수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울었어요. 밤마다 박철수 어르신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아빠가 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상봉 날짜가 적힌 달력을 보며 박철수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상봉 당일 아침 박철수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눈을 뜬 것이었죠. 오늘이다. 드디어 오늘. 그는 벌떡 일어나 씻기 시작했어요. 면도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면도날에 베일 뻔했습니다. 준비해둔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사진을 넣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다닌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필요 없겠지. 곧 진짜 민수를 만나니까. 하지만 사진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 7시 박철수 어르신은 집을 나섰어요. 상봉 장소는 서울시청 근처의 이산가족 상봉센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을까? 목소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 아빠라고 불러줄까? 걱정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박철수 어르신을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아침부터 정장 차림이시네요. 아들, 만나러 갑니다. 아드님을요? 멀리 사세요? 네, 아주 멀리. 30년 동안 못 봤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대답에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이요? 그럼 혹시 이산가족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요.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이산가족 상봉센터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떨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접수대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박철수 어르신이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한 뒤 명찰을 내밀었습니다. 2층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명찰을 목에 걸었어요. 박철수 마이너스 상봉 대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2층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박철수 어르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상봉 담당 이연주입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릴게요. 이연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떨리시죠? 다들 그러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째깍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하세요. 북측 가족분이 도착하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연주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옆방에서 재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곧 저렇게 민수를 만나는 거야. 곧. 하지만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아빠를 원망하진 않을까? 왜 찾지 못했냐고. 박철수 어르신은 가슴 주머니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7살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지나쳐 갔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주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이제 곧 만나실 수 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려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현주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로 나서자 맞은편 문이 보였습니다. 저 방에 아드님이 계세요.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문까지 불과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현주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른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한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약간 있었고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7살 아이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고단한 삶을 살아온 듯한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민수니?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아버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민수야. 박철수 어르신이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남자도 박철수 어르신을 안았어요.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현주와 다른 직원들도 손수건을 꺼냈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서. 박철수 어르신은 남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낯설었어요. 기억 속 민수는 통통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남자는 뼈만 남은 듯 말랐어요. 많이 고생했구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났으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아는 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자, 이쪽 앉으세요. 이현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남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남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게. 남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니? 박철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렴풋이. 우리 집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지. 넌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 박철수 어르신이 말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강아지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억 안 나니? 그게 워낙 오래되어서.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가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너야. 7살 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많이 달라졌지? 박철수 어르신이 물었어요. 남자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낯설미 가득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남자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가 달랐어요. 사진 속 민수는 큰 눈에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작은 눈에 쌍꺼풀이 없었어요. 혹시 박철수 어르신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이현주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이현주는 서류철을 펼쳤어요. 북측에서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박민수님 맞으시죠? 1958년 2월 15일생. 예, 맞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현주는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박철수 어르신이 물었어요. 이현주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액형이 어르신 신청서에는 A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는 A형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대답했어요. 이현주는 북측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O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어요. O형이라고요? 예, 여기 분명히. 이현주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혈액형이 O형입니까? 그게, 예.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손이 떨렸어요. A형 부모에게서 O형 자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아내는 AB형이었어요. 이현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록이 잘못되었을 수도.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박철수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지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벌떡 일어났어요. 대답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현주와 다른 직원들이 놀라 다가왔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30년을 기다렸는데 가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진정합니까?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왜? 박철수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무슨 설명을?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잖소. 박철수 어르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현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사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의 아버지를 속입니까?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남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한참을 남자를 노려봤어요. 좋소. 드러나 봅시다. 무슨 말인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현주가 두 사람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남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팔짱을 낀 채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말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예. 저는 어르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자, 아니 김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겁니까? 왜 내 아들 행세를 했소? 꼭 들어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해보시오. 하지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진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에 박철수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박철수 어르신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김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북한의 한 수용소에서 박민수님을 만났습니다. 민수를? 내 아들을?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희는 같은 방을 썼습니다. 5년 동안. 그럼 민수는 지금 어디 있소? 박철수 어르신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김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그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설마, 죄송합니다. 박민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김영호의 고백에 박철수 어르신은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댔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언제 죽었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김영호의 대답에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김영호가 간청했습니다. 김영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20대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무슨 죄로? 죄는 없었습니다. 제 삼촌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김영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박민수 형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막사, 같은 방이었어요. 민수가 거기 있었다고. 박철수 어르신이 중얼거렸어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먼저 들어오셨어요. 전 그곳에서 5년, 형님은 10년 넘게 계셨습니다. 10년이나. 박철수 어르신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10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아버지는 남쪽에서 날 찾고 계실 거야 라고 하셨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 고생을. 아닙니다. 형님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김영호는 회상하듯 말을 이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수용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습니다. 수용소 막사안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박민수는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겹쳤어요. 누워만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김영우가 물었어요. 민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약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약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민수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김영우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형님은 나가서 가족을 만나셔야죠. 가족.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김영우가 힘주어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늦었어. 너라도 나가서 살아.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김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듣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 손짓으로 김영우를 불렀습니다. 영우야, 가까이 와봐. 김영우는 민수 곁으로 다가갔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천을 펼치자 작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사진이야. 그리고 쓰다만 편지들.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철수 어르신과 어린 민수였어요. 이걸 왜 내가 만약 죽으면 민수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형님, 무슨 소리예요? 죽으면 안 되죠. 김영우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탁이야. 너라도 탈출해서 내 아버지를 만나줘. 제가 어떻게, 제발, 내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날 기다리실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영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박철수 어르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효도 못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박철수 어르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형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김영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형님을 막사 뒤편에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돌무덤만. 민수야, 민수야. 박철수 어르신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김영우가 말했어요. 형님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들어 김영우를 봤어요. 김영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영우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경비가 소홀한 틈을 노렸습니다. 작년 3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김영호는 형님이 남긴 사진과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형님, 꼭 약속 지킬게요. 돌무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철조망을 향해 뛰었습니다. 멈춰!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영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탕!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사흘 동안 산속을 헤맸어요. 먹을 것도 없이 그저 남쪽으로. 김영우는 팔을 걷어 올렸어요. 어깨에 총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그 흉터를 봤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넘고 중국을 거쳐 겨우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적십자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우가 말을 이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형님이 남긴 정보로 아버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편지와 사진만 전하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저를 박민수 본인으로 착각했어요. 이름, 나이, 출신지가 비슷했거든요. 김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혈액형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상봉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 했군요.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형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께 아드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형님 대신. 김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마지막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가주시오. 어르신, 당신을 지금은 보고 싶지 않소?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우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철수 어르신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박철수 어르신은 책상 위에 고개를 묻은 채 울고 또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 찾아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 날 버리고 갔니? 아빠한테 한마디도 없이. 박철수 어르신은 가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7살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지옥에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못 찾아서. 통곡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이현주와 직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박철수 어르신은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방의 침묵만이 그를 감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연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모습을 본 이연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물을 건넸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어요. 물을 마셨지만 목이 아팠습니다. 김영호 씨는 밖에 계세요. 이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시면서 어르신께 죄송하다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박철수 어르신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한 건 아들을 지키지 못한 나지.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연주가 박철수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은 거예요. 어르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작년에. 하지만 김영호 씨가 아드님의 마지막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연주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에는 김영호가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가방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민수가 남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사진, 손때 묻은 편지, 그리고 작은 목걸이.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을 더 아프게 해드렸어요. 김영호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밤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내가 어렸을 때 날 업고 산에 데려가셨어.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그때 별이 참 많았어. 아버지가 저 별들이 민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어. 형님, 영호야, 내 아버지 꼭 만나줘.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전해줘. 민수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영호는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수용소에서 몰래 쓴 편지들이었어요. 보낼 수 없는 편지들. 한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마음은 분명했어요. 김영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걸 어르신께 꼭 드려야 해. 김영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꼭 드릴 게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어르신, 이것들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영호는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게 뭡니까? 형님이, 아드님이 남기신 것들입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사진, 편지, 목걸이. 박철수 어르신은 그것들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어요. 자신과 7살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전쟁 전에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랑 똑같은. 형님이 30년 동안 품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어요.
김영호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편지들을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지께 저는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언제 이 편지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철수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놨을 뿐이에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선명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찾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민수야. 박철수 어르신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두 번째 편지를 폈어요. 아버지, 오늘 꿈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울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깨어나니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 편지. 아버지,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박철수 어르신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민수야, 민수야.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효도 한번 못하고 가서. 박철수 어르신은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꼭 안은 채 울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평생, 평생 사랑했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김영호는 박철수 어르신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의 마지막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며 김영호를 봤어요. 내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전해줘. 효도 못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날 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날 찾느라 평생을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형님은 죽는 순간까지 어르신을 걱정하셨어요. 당신이 슬퍼하실까봐. 바보 같은 자식. 아빠가 어떻게 있겠니? 어떻게. 김영호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형님이 마지막까지 목에 걸고 계셨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민수에게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민수 엄마가, 내 어머니가 걸어준 거지.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김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고맙소. 박철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곁을 지켜줘서.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민수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했지요? 예. 내 아들의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김영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실망과 분노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민수의 마지막을 영영 몰랐을 거요. 어르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민수가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았소. 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박철수 어르신은 김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이걸 가져와 주지 않았다면 난 평생 몰랐을 거요. 형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김영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잘했소. 정말 잘했소. 박철수 어르신은 김영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앉으시오. 박철수 어르신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 이야기 더 들려주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순간은 어땠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가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민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어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은 수용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몫을 나눠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셨어요. 그래, 그게 우리 민수지. 박철수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소. 친구들과 나눠 먹고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그 모습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김영호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내 아들의 친구였소? 예. 5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으니까요. 그럼 박철수 어르신은 김영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요. 민수의 친구라면. 김영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저는 고맙소. 내 아들을 지켜줘서, 그리고 여기까지 와줘서.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저야말로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전 진작 이제 그만 울고. 박철수 어르신이 김영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같이 우리 민수를 기억합시다. 슬퍼하지만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철수 어르신과 김영호는 상봉센터를 함께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이연주가 배웅을 나왔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박철수 어르신은 민수의 편지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목에 걸었어요. 김영호 씨. 이연주가 김영호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영호는 박철수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시죠. 당분간 머무르시오. 어르신, 제가 어떻게... 민수의 친구잖소. 그럼 우리 집 식구나 마찬가지요. 박철수 어르신의 말에 김영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소.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부탁이요. 같이 있어 주시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어요. 이연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분들이네요. 옆에 있던 직원이 말했어요.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가족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박철수 어르신의 집에 도착했어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좁지만 여기서 지내시오. 충분합니다. 저는... 김영호는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들도 보였어요. 30년 동안 여기서 기다리셨군요. 그래요.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절하고 우체통을 확인하고. 박철수 어르신은 창가에 섰어요.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소.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김영호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르신, 형님 무덤 위치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돌아봤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살아야지. 박철수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민수를 위해 밥을 차리겠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30년 만에 박철수 어르신의 집에 사람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저녁 6시 밥상이 차려졌어요. 예전처럼 밥그릇 2개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 그릇 모두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김영호가 마주 앉았어요. 상 가운데에는 민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박철수 어르신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빠가 혼자가 아니란다. 내 친구가, 내 동생이 함께 있어. 김영호도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형님, 약속 지켰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실게요. 두 사람은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소. 박철수 어르신이 말했어요. 빈 그릇을 보며 언젠가 민수가 돌아올 거라 믿었지.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김영호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밥맛이 달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밥맛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 민수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 어르신. 그리고 당신 이야기도 들려주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김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북쪽을 향해 섰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내 친구가 여기 있단다. 박철수 어르신이 중얼거렸어요. 김영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형님, 편히 쉬세요. 어르신 잘 모실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묵념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별을 좋아하셨죠? 김영호가 물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러 갔었지. 산 위까지 올라가서 형님도 수용소에서 매일 밤 별을 보셨어요. 아버지도 저 별을 보고 계실 거야라고. 박철수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맞아. 나도 매일 밤 별을 보며 민수를 생각했어. 이제는 형님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 거예요. 김영호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저기 있니? 아빠를 보고 있니?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매년 오늘을 민수의 날로 정합시다. 좋습니다, 어르신.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민수를 잊지 않겠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집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았어요.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괜찮소? 요즘은 다리가 훨씬 좋아졌어.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을 알아봤어요. 철수 씨, 아드님이랑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예, 제 아들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영호는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오늘은 민수의 날이지? 예, 어르신. 형님이 돌아가신 지 1년하고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꽃을 사가자. 두 사람은 국화꽃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민수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왔다. 내 동생도 함께. 박철수 어르신과 김영호는 함께 절을 올렸어요. 이제는 익숙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형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민수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의 기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그리고 민수가 좋아했던 떡. 민수가 떡을 좋아했었지. 형님도 수용소에서 떡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떡이 그립다고. 박철수 어르신은 눈물을 닦았어요. 내 어머니가 떡을 잘 만들었거든. 민수가 참 좋아했지. 제사를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민수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따뜻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소?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날 위해 평생 슬퍼하지 마시고. 박철수 어르신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바보 같은 자식? 아빠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니? 하지만 어르신은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그게 형님의 바람이니까요. 김영호의 말에 박철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야지. 민수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민수의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박철수 어르신과 김영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고 가족을 얻었어요. 김영호는 박철수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민수를 잃었지만 당신을 얻었소. 박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처음엔 당신이 원망스러웠소.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박철수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은 어땠는지 영영 몰랐을 거요. 날 사랑했다는 것도. 형님은 끝까지 어르신을 사랑하셨어요. 알아요. 당신이 전해줘서.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즐겼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아니요. 당신은 내 아들이요. 박철수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하잖소. 그게 가족 아니겠소? 김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도 저 석양을 봤을까? 김영우가 물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릴 보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당신에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이산 가족이 제외하는 그날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